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영준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유형숙님, 김윤희님 다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고등어님도 후원 감사드립니다. 간고등어님, 전면전이다. 다 뒤졌어. 예, 진짜 요새 제가 웃었습니다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쩜 이렇게 무도한 자들이 있을까? 이 군바리들보다 더 무식하고 더 무도한 것 같아요. 군인들, 옛날 우리 군발이라고 왜 이렇게 비난을 했겠습니까? 너무 무식하고 진짜 까라면 깐다고 지들 멋대로 하는 모습들, 정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 바보스러운 모습 때문에 군발이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짝 이렇게 비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새 검찰을 보면요, 진짜 80년대 군발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쟤들이 정말 그 어렵다는 시험 통과하고 그 높다는 학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했던 애들인가? 쟤들이 저렇게 무식한가? 쟤들이 저렇게 까라면 까면 까라는 식으로 까라면 깐다는 식으로 저렇게 마구 설치던 애들이었나? 참 다양한 걱정도 되고요. 기억이 납니다. 예, 콩쌤님 단결 투쟁 해주셨고요. 김정구님, 당진대대 정원장교님 화이팅. 제 당진대대 정원장교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당진대대까지 얘기했었나? 예, 충남은 얘기했었는데 당진대대까지 얘기했었나? 예, 당진대대 정원장교였습니다. 예, 김정구님, 네, 감사드립니다. 예, 갑자기 당진대대가 나니까 눈이 번쩍 뜨이네요. 예. 예, 웬지대님 군인 비하 발언을 썼었네요. 예, 제가 장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옛날에 진짜 군발이 하면서 얼마나 비하 발언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때 그게 비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말 군인들이 보면은 무식해 보이기도 했고 정말 무대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지들 유식하다며. 지들이 정의의 그거라며. 엘리트라며. 근데 뭐 엘리트야? 80년대 그 정치 군인들 못지않을 만큼 무식하고 무대뽀 아닙니까? 그쵸? 예, 참. 아, 친칠라님, 보령 97년대 4대대요? 보령연대에 계셨군요. 아, 보령대대에 계셨군요. 아는 사람 같은데, 이거 갑자기. 아, 진짜. 아, 땀이 쫙 빠지네. 아, 참. 군대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 첫 번째 주제는요. 검찰이 저지른 결정적 실수 3가지. 이재명 소환 과정,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 과정에서 검찰이 저지른 결정적 실수 3가지입니다. 자, 그 하나씩 제가 짚어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내용이 그래요. 4,895억의 배임, 133억 뇌물, 이걸로 해서 영장을 청구했답니다. 자, 근데 여기 뇌물이 아니고요. 제3자 뇌물이죠. 본인이 직접 받은 게 아니야. 성남시가 받았어. 성남시가 받았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뇌물이 아니고 제3자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나 이재명이 직접 받은 거는 없어요.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라는 흔적은 이재명이 돈을 받은 것은 흔적도 없어요. 흔적은 또 없어. 아무것도 없어. 2년 넘게 수사를 했지만 돈 받은 흔적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뭘로 갖다 붙였다? 배임과 제3자 뇌물로 갖다 붙였는데, 자, 제1야당 대표,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의 최대 경쟁자, 그런 사람을 기껏해야 배임 1, 2억으로 기소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배임 액수를 엄청 부풀렸어요. 4,895억. 야, 기가 차죠.
그러면서 증거인멸, 사안이 중대라고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러죠? 오늘 참 다양하게 뭐가 애를 먹이네요. 예. 예.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예. 자. 아유, 뭐, 갑자기 좀, 예,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검찰의 주장을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4,895억 원의 배임죄, 그 다음에 133억의 제3자 뇌물죄, 이 두 가지를 기소가 상당히 무리하다는 거 말이죠. 그래서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 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애를 먹이네요. 제가 지금 방송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자꾸 지금, 여기저기서, 방송을, 방해를 합니다. 자꾸 지금, 방해가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연결이 지금 끊어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참네. 네. 네.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드디어 됐습니다. 자, 중간중간 계속 그 연결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방해 공작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참 이상하죠? 막상 정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갑자기 그 장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정말 너무 공교롭게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의도적으로 누가 방해를 하나? 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예, 버퍼가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죠? 예, 가을 하늘 민님, 네. 항상 응원한다고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뭐 얘기를 뭐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 빨리 제가 이어갈게요. 계속 시간을 끌면은 여기서 자꾸 주춤거리게 되면은 저도 얘기를 잘 못하고 여러분들도 되게 답답하실 것 같으니까 자, 그냥 쫙 한번 속도를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야당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검찰총장은요, 증거가 충분하고 뭐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정당한 일이다 식으로 얘기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요. 지금까지 배임을 가지고 구속영장, 공무원한테 배임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없어요. 공무원이 그 정책 집행을 하는데 또는 정책 결정을 하는데 배임죄라는 게 성립됐던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공무원의 그 인허가 업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누군가한테는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배임죄를 이렇게 처벌하기 시작하면은, 배임죄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걸려요. 안 걸리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특히 무슨 이권 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를 줬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100% 다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배임죄 그 적립이 안 돼요. 사실상 돈도 갖고 뭐 여러 가지 대가가 주어졌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배임죄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유죄 선고가 나는 사례는 없어요. 따라서 증거가 충분한다고, 배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원래 배임죄에는 증거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무슨 개벽 따고 뜯어먹는 소리. 뭐 증거가 충분해? 배임죄에 증거가 어디 있는데? 배임죄는 증거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요, 배임죄는 딱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담당하는 자가 타인의 사물을 담당하는 자가 자신한테 직무를 부여한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가 배임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경우는 국민과 지자체의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나 국가기관, 공공기관한테는 피해를 끼치고 특정인한테 이익을 준 경우, 이걸 배임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인한테 이익을 주는 경우 그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왜? 평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생각할 때, 처음 정책을 짤 때는 이게 이익인 줄 알았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빴을 뿐이야. 이런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따라서 공무원한테는 배임죄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요. 배임죄를 몇 번 적용하려고 했어. 다 기각됐어요. 뇌물이나 돼야지 그게 돼요. 뇌물죄 정도는 돼야 돼. 자,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보도가 막 열심히 났습니다. 오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언론에 막 브리핑을 했어요. 뭐는 어떻고 막 설명을 했는데 검찰이 주장의 내부 핵심을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대장동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4,895억 원의 손해를 받고 위례지구 사업에서 성남시가 211억 원의 손해를 봤으며 성남FC 후원금으로 133억을 받아가지고 이게 제3자 뇌물, 이것 두 개는 배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그래요. 배임죄 부분이 5천억, 제3자 뇌물이 133억 이런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액수는 컸는데 실제로 이재명이 돈 받은 돈은 있느냐? 받은 돈은 또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이건 뭐다? 애시당초의 답은 정해져 있었던 거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검찰은 이재명을 구속하고 구속 기소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지금 현재 수사 결과도 끼워 맞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배임죄, 공무원한테 배임죄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유죄 선고가 난 사례는 더 없습니다. 최근에는요, 기업주라든지 기업 경영진한테도 배임죄를 웬만하면 적용을 안 합니다. 왜?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에 따라 가지고 기업한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줄 수도 있는데 당신은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거를 다 배임죄로 처벌하게 되면은 누가 기업을 하며 누가 공무원을 하겠냐라고 해서 배임죄 적용을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얘기까지도 나와요. 그 정도로 지금 배임죄는 적용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웬만한 건 다 배임죄에서 적용이 안 돼요. 제가 아까 낮에도 말씀을 드리고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을 할 때요. 그 당시 영담스님, 속명으로 임학규 씨, 지금 쌍계사 주진가 뭔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당시 불교방송 이사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무렵에 경기도 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금 3억 원을 받아옵니다.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문수였어요. 받아와. 불교방송이 받는 것처럼 서류를 다 꾸몄어. 그래서 불교방송한테 돈을 줬다고. 지금도 경기도 문화재단에서는 경기도 문화재단이 불교방송에 3억을 줬다라고 적혀 있어. 그런데 영담이라는 사람이 영담이라는 이 중이 어떤 줄 알아? 불교방송에 있는 거 3억 원 쓱 빼가와가지고 이거 김문수 지사가 실은 날 준 거야. 나한테 준 거야. 이래서 가져가 버렸어, 지가. 근데 그거를 사장이나 경영진이 못 가게 막아야 되겠죠? 안 막았어. 가져가세요 하고 도장을 찍어준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스님은 횡령 혹은 배임이고요. 다른 경영진들은 다 배임이 돼요. 제가 고발을 다 했어요. 노조위원장이었거든.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과가 싹 다 무죄.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 왜? 몰라. 경영상의 판단이었대. 경영상 판단이래. 경영상 판단. 자, 그런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되겠어? 자기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었는데 이게 배임죄 성립이 되겠어? 성립 자체가 안 돼요. 행정 집행이라든지 정책 결정이라든지 인허가 업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는 배임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뇌물죄가 성립되면 돼도 배임죄는 절대 성립이 안 돼요. 안 되게끔 돼 있어. 그게 이미 판례로 이미 고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뒤에가 다시 설명을 할 건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지금 검찰은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임 혐의로 5천억 원, 제3자 뇌물로 133억 원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돈 받은 흔적 하나도 없었어. 2년 동안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못 찾았어. 그런데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건 애시당초에 답이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답은 정해져 있었고 검찰은 그냥 거기에 끼워 맞춰서 착착착 절차만 밟아온 겁니다. 누가 답을 정해놨을까요? 뻔하지 뭐 한동훈 아니면 윤석열이겠지 뭐.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이 정해져 있는 결론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착착착착 진행이 돼 왔던 겁니다. 자, 어떻게 보자면 검찰의 이런 행동은 억지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억지예요, 억지. 근데 억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지를 그런 뻔뻔스러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검찰이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다 알고 있고 대한민국의 검찰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변화 너무나 관심 있게 쳐다보는데 이 대한민국 검찰의 이 같은 억지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게 본인이 직접 받은 돈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또 퍼퍼링이 걸렸네요. 예. 예, 참 오늘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데 또 버퍼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잠시만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버퍼링 문제를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방송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대한민국 검찰을 보면서 비웃음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계속해서 이런 억지를 쓸 수 있는 이유. 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억지를 쓸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딱 한 가지 이유라고밖에 볼 수 없죠.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 그리고 법원이 검찰의 이런 주장들을 제동을 걸어야 될 사람들인데 제동을 걸기는커녕 거기 부하내동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두려울 것 하나도 없이 이렇게 억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가능한 이유, 전 세계가 함께 비웃고 있는 이런 억지를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적폐 언론을 악용한 여론 재판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법원이 이를 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해야 할 언론, 그 다음에 검찰의 직권남용, 검찰의 폭주를 통제해야 될 법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기자는 검사와 붙어먹고 판사는 검사를 무서워하고 검사와 기자가 한 짝짝꿍이 되고 검사와 기자와 짝짝꿍이 된 검사를 판사는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천연덕스럽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카르텔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검찰이 억지를 쓰고 있지만 결정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검찰은 아마 자기들도 잘 알 거예요. 하지만 국민들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은 알지만 국민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뻔뻔스러워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누가 알든 모르든 검찰의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요. 결정적으로 3가지 하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이고 정말 치명적인 3가지 허점이 있는데 이 허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 첫째는 법원 판결과 배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정적 허점이라는 것은요. 법리적인 허점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미 법원 판결로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고 기정사실이 된 겁니다. 이런 기정사실들하고 검찰의 주장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법원 판결하고 충돌된다. 김만배 일당이 대장동에서 거둬들인 이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에 대해서 이미 법원이 판결 내린 바가 있어요. 얼마라고. 자, 그 다음에 대장동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 성남시가 얼마의 이익을 받느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받느냐. 검찰은 뭐 1,800억밖에 이익을 못 받다라고 주장하지만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3배 가까운 돈을 대장동 개발 이익으로 인정했고 그 이익을 성남시가 확보한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확정 판결입니다. 이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김만배 일당의 대장동 이익 규모에 대한 거는 대법원 판결은 아닙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항소심 판결까지는 간 것 같은데 자 고등법원 판결이긴 합니다만 대장동 이익과 관련해서 성남시가 거둬들인 이익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법원 판결 하나, 대법원 확정 판결 하나 하고 각각 충돌을 하는 겁니다. 각각 다른 내용으로. 자, 법원 판결하고 충돌하고 있으면 이게 검찰의 주장이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법원 판결 이전에 제가 그 배임죄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으며 사문화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자, 그랬는데 그런 법리적인 문제도 있는데 법리적인 문제 외에 법원 판결하고 충돌을 하더라고요. 충돌하는 법원 판결이 2개나 있더라. 자, 그리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뭐 법리적으로 문제 없고 법원 판결하고 충돌 안 된다 쳐도요. 제일 문제된 건 진짜 결정적인 문제가 뭐가 있느냐. 검찰의 이 같은 주장,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그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윤석열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윤석열한테 바로 돌아가는 부메랑이 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적용되면 당장 누구도 걸린다? 윤석열도 걸린다. 예컨대 지금 대통령 관저공사,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이거 하는 과정에서 뭐 다누리민이 뭐 히림건설이니 그 다 저기 그 김건희 아는 업체들이 막 들어오고 그랬다며. 그거 다 배임이에요. 싹 다 배임이 돼버려. 지들한테 바로 가는 거야 이거. 배임이에요. 배임. 더군다나 액수 자체도 그 시장가보다 높게 책정됐다라는 지적이 많죠. 싹 다 배임이에요. 더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줘요. 지금 윤석열이
일본하고 지금 뒷구멍에서 협상해가지고 일본이 우리 위안부 피해자, 우리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줘야 되는 배상금을 누가 대신 준다? 우리 국내 기업이 대신 주게끔 만들어 놨죠. 경우에 따라서 우리 세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다? 예, 그거 다 배임이에요. 배임 아니면 제3자 뇌물이에요. 다 걸려요. 안 걸리는 거 없어. 모든 행정기관의 행위는요, 특히 인허가라든지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고 반면에 시민들한테는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났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지, 단지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고 시민한테 부담을 지었다고 해서 이게 배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검찰은 일단 시민들한테 부담이 됐고 업자들한테는 이익이 갔으니 이건 무슨 배임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된다? 예, 당장 윤석열부터 걸리게 돼 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특정 식당에 가가지고 기자들하고 술 마신 거 그거 다 배임죄예요. 왜 하필 거길 갔는데? 거기가 비싼 데인데, 다른 데보다 비싼 데인데. 자, 서초 정육점 다른 데보다 비싸요. 예, 검사들이 서초 정육점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 서초 고등학교인가 그 앞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 뒤쪽에, 예, 그 뒤쪽에 그 서초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그 옆 담벼락 건물 따라 쭉 가다 보면 서초 정육점이라고 있어요. 서초 정육점. 말이 정육점이지 실제 식장이거든요. 거기서 검사들 술 많이 마시고 기자들하고도 술 많이 마셔요. 거기서 윤석열 술 많이 마셨거든. 자, 근데 비싸. 다른 데보다. 싼 데가 있는데 거길 왜 갔어? 예, 그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로 거기 갔다? 그걸 왜 거기다 써? 그거보다 싼 데가 있는데? 배임죄예요. 참. 뭐 얘들 되게 웃기는데, 예. 그 고스란히 지들한테 돌아가는,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가는 그런 칼날이 되는 건데 모르고 있나 봐. 예. 야, 검사들아, 서초 정육점 얘기하니까 뜨끔하지? 야, 기레기들아, 서초 정육점 얘기하니까 화끈하지? 뭐 또 할까? 옛날에 우리 많이 갔던 체리 얘기 한번 해볼까? 왜? 설국은 어떤데? 설국 비싸요. 그 교대역 근처에 있는 설국. 근데 설국 가가지고 이렇게 술 먹는 사람들 제법 있거든? 검사들 제법 있거든? 그거를 지돈으로 안 가고 만약에 뭐, 판공비나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갔다. 왜 거기를 갔는데? 그보다 싼 데가 많은데 왜 거기를 가는데? 그거 다 배임이에요. 바로 돌아갈 겁니다. 일단 보자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는 겁니다.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검찰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칼날이 돼요. 뿐만 아니라 판례하고도 충돌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대단히 허점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니까 몇 가지가 되더라? 3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러면 검찰의 이 황당한 억지 3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걸까요? 예, 그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베마리아님, 대법원에서 특활비 공개하라고 판결, 뻔뻔한 것들이 아직 안 하고 있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건 아니고요. 대법원에 현재 심리 중이고요. 고등법원까지는 공개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안 하고 있죠. 이것도 사실은 탄핵 사유가 돼요. 솔직히 말하자면. 자, 바삭한 돼지껍당님, 그놈들 다 걸어. 배임죄 검사.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배임죄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한 방식을 검사들 스한테 다 적용하면요 싹 다 걸려요. 네, 한번 진짜 내일
서초동 가가지고 연설하면서 한마디 하려고 그럽니다. 에? 니들 왜 서초 정육점 갔냐? 그보다 싼 데 많은데 에? 왜 맨날 거기 가서 술 처먹냐? 그거 배임죄다. 야, 교대 앞 설국 거기 왜 맨날 가냐? 응? 설국보다 싼 데가 많은데 왜 맨날 설국을 가? 응? 자, 그보다 싼 데도 많은데 예. 그 많은 것 중에서 하필 거기를 간다. 그건 다. 예.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대접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보다 비싼 돈을 주고 비싸게 많이 한다. 그러면 그거 다 뭐다? 배임죄예요. 자, 이런 것도 있죠. 야, 저 언론사는 밥 한 끼 먹으면은 기사를 써주는데 야, 저 언론사는 밥 먹고 술 먹고 선물까지 줘야지 기사 써준다. 그럼 어찌 된다? 예. 그 언론사에 만약에 기사를 맡겼다. 그럼 뭐가 된다? 그것도 배임죄야. 진짜예요. 이거 배임죄 돼요. 엄청 황당하죠? 검찰의 주장대로 하면 그런 황당한 사태가 벌어져요. 예.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좀 짚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 넘어가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요. 자, 미리미리 검찰의 주장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검찰의 공식 발표 내용부터 좀 살펴볼게요. 검찰은요, 오늘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자,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은 총 9,500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총 9,500억 원. 이거는 성남도시공사 자료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액수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김만배 일당이 얻은 총이익은 7,886억 원입니다. 자, 검찰은 이 7,886억 원을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김만배를 비롯한 이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누구를 끼고 했다? 유동규를 끼고 했죠. 근데 유동규 당시 신분이 뭐야? 성남시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업체를 사실상 운영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익을 취했죠. 이게 뭐냐? 부패방지법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그래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 거예요. 그죠? 자, 공무원이 자기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공무원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식당 영업을 내주는 어떤 공무원이라고 쳐요. 또는 그 식당들의 어떤 위생 점검을 해가지고 그 걸리는 그 업체들을 징계를 주기도 하고 벌금을 매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업 정지를 매기기도 하고 그런다 치는 그런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몰래 내가 식당을 운영한다고 쳐. 그러면 어찌 돼? 내 직무하고 내가 갖고 있는 사업체하고 충돌하죠. 이해가 충돌하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내 멋대로 다른 사람들 가게는 전부 다 청결하게 하라고 기준을 이따만큼 높여가지고 위생검사를 하고 내 거는 내 가게에 대해서는 되게 느슨하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가게, 경쟁 가게들 다 어떻게 돼? 다 문을 닫죠. 나만 살아남지. 그러면 나만 떼돈 벌겠죠. 자, 이래서 이해가 있는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이 어떤 사업체를 하지 못하게 돼 있고 혹시라도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그런 그 사업체를 가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혹시라도 그게 적발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된다? 예. 그 과정에서 얻은 이 수익 전체를 싹 다 환수당합니다. 자, 따라서 7,886억 원 이거는 검찰이 이거는 합법 불법을 따지지 않고 하여튼 이해 충돌이 있으면 그 해당되는 돈 다 갖고 가는 거야. 더군다나 김만배나 유동규가 한 통속이었잖아요. 공범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7,886억 원은 전부 다 환수 대상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김만배가 얻은 부당 이득은 어느 정도냐? 6,725억 원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어요. 대장동 개발 이익 중에서 김만배가 얻은
전체 이익 규모가 6,725억 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개발 이익의 70%에 달한다고 봐요. 적정한 이득은 전체 개발 이익의 30%, 한 10% 남짓인 1,161억 원 정도여야 되는데, 여기에 그쳤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이익을 얻었다. 뭐 때문에? 배임 때문에. 따라서 배임액이 얼마가 된다? 4,400억 원이 된다. 라고 지금 검찰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남시의 이익은 1,800억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총 손해보는 금액, 성남시가 손해본 금액이 4,895억 원이고 이게 영장에 기재된 그 배임액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래요. 4,895억 원도 중요한데 요거는 뭐 성남시가 손해본 액수가 4,895억 원이라는 거고요. 지금 검찰이 다른 방식으로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한테 범죄 수익 환수를 신청해 놓은 게 7,800억 원 정도가 돼요. 이거는 뭐냐? 정당한 이익이든 아니면 과다 이익이든 그걸 떠나서 하여튼 유동규라는 공무원을 끼고 이익 충돌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 무조건 환수 대상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요걸 여러분한테 꼭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려놓고 출발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액수가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검찰의 황당한 논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재밌는 게 이거예요. 앞에서 여러분한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검찰이 주장한 내용이 좀 되게 웃깁니다. 검찰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검찰의 공식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성남시의 이익이 1,830억 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사실은 1,830억 원 아닙니다. 5,500억 원입니다. 근데 검찰이 주장하기로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검찰이 얻은 이익은 1,830억 원이라고 주장을 해요. 원래로 하자면은 검찰이 생각할 때는 6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재명이 김만배한테 부당한 이득을 떠넘겨주는 바람에 성남시가 4,895억 원을 손해를 봤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찌 된다? 전체 개발 이익의 70% 정도를 성남시가 챙겨갔어야지, 그랬어야지, 이게 배임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갑니다. 검찰이 이번에 영장에 기재한 거를 보면요. 가만히 있었으면, 이재명이 제대로 했었으면, 성남시가 걷어들여야 되는 대장동 이익이 6천억 원에 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 사업 수익의 70%에 달해야 되는데, 그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수익금으로 가져왔으니, 그러니 이건 배임이다. 라고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민관 합작을 해서, 1대1로 합작을 해서, 사업을 폈는데, 관청에서 70%씩이나 가져가면은, 누가 합작 사업을 합니까? 하다못해 반반 정도는 돼야지 합작 사업을 하죠. 솔직히 말하자면요, 대장동 사업에서 돈은 누가 다 됐다? 돈은 다 화천대유가 됐어요. 검찰은도 괜히 성남의들 도시개발공사 지분만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처음 들어간 자본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인 설립을 위해 들어간 자본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쏟아 부은 돈을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죠. 이거는 진짜 검찰이 지금 완전히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삼성전자에 지금 장부상 자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400억이에요. 400억.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
총 자본이 얼마입니까? 조 단위죠. 그럼 그 조 단위 돈은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어떻게 가져가야 돼? 예, 이 얘기가 전혀 틀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법인 설립할 때 얼마의 자본금이 있었느냐는 상관없이 누가 얼마의 돈을 투자를 했고 거기에서 이익이 얼마가 났으니까 투자한 돈 대비 이 수익 분배를 해야 돼요. 어쨌거나 검찰은요, 하여튼 대장동에서 성남시가 70% 이익을 챙겨갔어야 된대. 근데 70%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거야. 이게 바닥바닥 우겨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민관 합작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청이 70%씩이나 이익을 가져가면 그 사업을 누가 해 앞으로? 누가 관청하고 사업을 할 거야?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관청의 이익이 70%씩이나 돼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LCT, 부산 해운대 LCT에서는 왜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 저기 그 LCT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저기 송파 뭐 여기 그 강남의 그 재건축 재개발 그 단지 그 중에서 보면은 그 공영 개발도 제법 있어요. 공영 재개발도 있고 민관 그 합작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다 이익이 70% 이상 나야 돼? 안 그러면 다 배임이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같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실제로 돈을 투자한 거는 누가 많이 했다? 예, 사실은 민간 화천대유가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돈은 사실은 화천대유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민관 합작으로 그 택지 개발을 하고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관청에서는 뭐 그 토지 수용이라든지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지원해주고 민간업자는 돈을 땡겨오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합작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남으면은 반띵, 이게 제일 정확한 거죠. 근데 반띵도 못 해가지고 그 관청의 이익이 10%밖에 안 되는 건 진짜 그렇게 잘못된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경우도 다 어떤 경우도 지금 배임죄가 적용된 사례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검찰은 여기서 관청의 이익이 70%가 안 됐다. 그래서 배임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말이 얘들 이거 말이 됩니까 진짜 이거? 이런 생억지가 어딨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진짜 황당한 억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니, 치명적인 하자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치명적인 하자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면서 하시죠.